이거는 스토리텔링 할 때 여러분이 그 완전 초급 과정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예종 기출은 1800자 작년에 나왔고요. 조건에 맞춰서 쓰는 건데,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A는 담임 선생님이고 B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잔 학생이고 C는 전교 1등이고 세 사람 다 모두 졸업식에 불참하는데 졸업식 5일 후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종되고 5년 뒤 세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조건 가지고 글 쓰라는 거죠. 등장인물은 반드시 A, B, C 이렇게 써야 돼요. 사람 이름 쓰면 안 됩니다. 그 입시 문제 부정 때문에 그런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한예종 역시 해마다 다른 문제인데, 그 한예종의 해마다 다른 문제는 중앙대에서의 해마다 다른 문제보다 더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의 약간의 좀 그래도 1800자, 2000자 요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그 한예종은 아예 1000자가 나올 수도 있고 2000자가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이미지 분석적인 거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대사만 쓰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의 범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의 어떤 유형을 보기보다는 한예종 기출을 다양하게 섭렵해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또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풀어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요 한예종 작년 기출은 제가 한번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요,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B가 잠만 잔 학생, C가 전교 1등이면은 확실한 거는 한 70% 이상 무조건 잠만 잔 학생이 실종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과연 좋은 선택일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전 딱 보니까 좀 함정이 좀 보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 스토리텔링이야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시를 재창작하는 문제로 나오고 기승전결인데 1000자, 1050자인데 1000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되게 짧아요. 90분. 작년에는 이제 이기영 그 작가의 옥의 계단이라는 그 시가 나왔고요. 뭐 이 시를 갖다가 이제 각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합격생들의 사례를 좀 보면 국민대는 일단 이게 1000자기 때문에 완전 시놉시스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묘사하거나 공간이나 캐릭터 심리를 묘사하거나 이런 게 좀 작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1000자라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기승전결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갈등 관계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그런 오늘날의 어떤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깊이 있는 시각이 있는 걸 좀 드러내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 깊이 있는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좀 가산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를 창작하는 능력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대로 써도 되고 뭐 완전히 새로운 거 써도 되고 그거는 뭐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합격작들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반반이래요. 그대로 쓴 친구도 있고 그걸 많이 창작한 친구도 있고 막 거의 뭐 느낌만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건 의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건. 서울예대. 이 서울예대가 장문에서 스토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거울로 뭉툭한 맛이다. 요거 3개 가지고 글 쓰는 거 있죠. 또는 뭐 오솔길, 바쁜, 몰락하다. 요거 다 포함되는데 12문장짜리 줄거리 이런 건데, 이거는 스토리텔링 할 때 여러분이 그 완전 초급 과정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예대에서 초급 과정 글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1400명 중 25명 뽑는데 글 잘 써야 되죠. 근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특이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옛날부터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문제가 이렇게 변천사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을 때 결국 이제 최종 진화된 형태가 한예종 거 같은 그런 거라면, 요거 이제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한예종이나 이런 문제에서 시도해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거 재밌습니다. 요거 뭐 똑같죠. 제시어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거,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능력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짧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이 장문 때문에라도 여러분 스토리텔링에 바짝 신경 써야 되겠네요. 서울예대 장문이 들어왔대서 스토리텔링이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큰 변화예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교수님들이 스토리텔링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서울예대 영화과에서도 이제 여러 어떤 영상 분석과 면접과 이런 걸 하지만 어떤 글을 통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글은 섹시한 거라고. 섹시한데 어떤 거라고? 논리적인 거라고. 그 논리적인 건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거고 공부 잘하고 의대 가는 거가 또 다른 스마트함이라고. 그 스마트함을 갖춘 학생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서경대는요 50분 주는데 이미지 가지고 그 플롯이 나오거든요. 플롯은 이렇게 제시된 플롯이 나와요. 뭐 추격 플롯, 주인공이 누군가를 쫓는다 이런 게 있고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로그라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라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로그라인을 발표하는 그런 식이라 범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결국 그 시놉시스를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시나리오라기보다.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의 어떤 그 형태인데 로그라인이라면 더 짧고 더 간결하면서 더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스토리텔링의 범주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이 피칭은 뭐냐면은 이 스토리텔링 유형인데 말로 발표하는 거예요. 네. 봐도 되고 외워도 되는데 글을 이런 식인 거죠. 뭐 경찰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산에 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교수 앞에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서의 어떤 창작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의 어떤 전달 능력, 또 교수님과의 소통 능력, 또 연출자로서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문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칭 유형이 이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숭실대, 성결대가 있는데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해서 피칭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발표한다. 뭐 숭실대죠. 이미지 분석 능력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스토리텔링 능력도 보고 창의적 접근과 표현력도 보고 숭실대, 동방영화과 이런 학교들이고요. 제시문과 키워드를 토대로 구성해서 피칭한다. 요거는 이제 성결대 유형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에서 어떤 여러분의 피칭을 한다. 그러니까 2차 면접에서 피칭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시키는 건데 대부분의 영화과에서 다 하는데 특히 한예종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적혀있진 않지만 쓴 걸 한번 발표해봐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막 예를 들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느 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야단 맞을 거예요. 그만! 막 이렇게 바로 소리 듣거든요. 짧게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로그라인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피칭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쓴 시나리오, 그 컨셉, 그 시나리오를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피칭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감독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나 또는 여러 어떤 제작자나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때 배우들도 그렇고 여러분 작품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는 이거야. 그게 피칭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학교들이란 거죠. 숭실대, 성결대, 동아방송대 뭐 여러 학교들이 2차, 특히 한예종 2차에서도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이미지가 나오고 제시어는 플러팅, 제한시간 20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건데 이렇게 나오고요. 성결대는 제시어 2개를 모두 활용하여 딜레마 또는 아이러니가 있는 이야기 또는 장면을 구성해라. 제시어는 아파트 부녀회장, 자살하려는 청년. 이거 다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시어 유명한 정치인 음식 속 벌레 40분. 요거 가지고 활용해서 시놉시스, 로그라인, 장면 구성 뭐 등 다양한 문제로 출제되는데 근데 거의 매년 딜레마, 아이러니 이거에 대한 조건은 무조건 나오고 있고요. 40분이라는 거 굉장한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줄거리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얘기해도 되고요. 뭐 소설적으로 얘기하거나 문장을 잘 구성해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스토리텔링이 결국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중앙대 빼고는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서 심사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2차에서 여러분 글에 대한 면접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그 스토리텔링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글 쓸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는지, 또 여러분 이야기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게 뭔지, 또 여러분의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글을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냐, 주제가 어떻게 되냐, 딜레마는 어떻게 되냐, 아이러니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합격생들을 보면 그 문제 조건에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나 생각을 뚜렷하게 교수님들 앞에서 잘 이야기하고 그것이 글로서 또 잘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소신 있게 잘 얘기하는 학생들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이나 그 글을 쓸 때 여러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접근한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연출자답게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치 보고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런 얘기 들을 게 겁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오면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신 있게 여러분의 어떤 색깔이나 관점을 잘 얘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